저는 어머니를 간병했던 시절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친구들 다 혼자 달리거나 아니면 좋은 막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야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 덕분에 뭔가 속도라는 게 오로지 내 삶의 속도가 중요한 거지. 저는 17살 때부터 이제 소설가가 되려고 꾸준히 공부를 했었는데 20살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간병을 이제 오랫동안 지속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쓰는 행위 자체가 이제 안 됐고 뭔가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던 시절이 좀 길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기억도 같이 잃으셔갖고 제 이름이나 뭐 가족들 이름 그리고 뭐 가족들의 직업, 뭐 본인 이름 이런 걸 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만나면 항상 하는 질문이 엄마 딸 이름이 뭐게? 엄마 이름이 뭐야?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데 그때마다 답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냥 엄마 딸 직업이 뭐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엄마가 작가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유일하게 포기한 엄마가 기억하는 유일한 기억이 제가 유일하게 지키지 못한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엄마의 유일한 기억을 진짜로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설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써보자 라고 하는 좀 계기가 됐던 날입니다. 저 부모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되게 친구 같은 엄마였어요. 그래서 뭔가 시험 공부가 하기 싫다거나 이럴 때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바다 보러 가자 하고 새벽에도 저희랑 같이 바다를 보러 가는 엄마였거든요. 제가 어머니 이제 치매가 온 어머니를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의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존재가 내 곁에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미 잃어버린 어떤 또 다른 존재를 계속 그리워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현재의 엄마가 과거의 엄마를 이기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그냥 웃긴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랑 산책을 하다가 제 머리 위로 도토리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도 빵이 터지고 저도 이제 웃음이 터진 거예요. 현재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껴서 웃을 때 그때만 유일하게 과거가 그립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서 행복해야 하는구나. 행복이라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 과거를 이기기 위해서구나 라는 처음에 스페이스 오페라를 썼던 거는 제가 알고 있는 SF라면은 응당 우주가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주가 나오는 배경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거의 완성될 때쯤에 제가 다시 제 소설을 보니 이거는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쓸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였고 그랬을 때는 우주에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거의 그때 당시에 7년 정도 간병을 하면서 느꼈던 이 지구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청개의 파랑을 이제 다시 쓰게 됐고 콜리라는 캐릭터 자체는 저희 어머니한테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실내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언어는 알고 있고 모든 건 가지고 있지만 아기는 아니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존재가 지구의 하늘을 처음 바라보는 표정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학습 능력이 있고 단어를 알고 있는 어떠한 존재, 예를 들면 로봇 같은 존재가 하늘을 보면 어떤 말을 처음 내뱉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제 찬란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콜리라는 로봇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간병했던 시절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저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다분히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 덕분에 뭔가 속도라는 게 오로지 내 삶의 속도가 중요한 거지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 없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빨리 살고 있거나, 특히나 한국 사회는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거든요. 이슈도 그렇고 뭔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빠르게 살 필요가 있나? 빠르게 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훨씬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속도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쓰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경마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천개의 파랑을 쓰기 직전에 길을 잃었다가 한국에 있는 경마장에 제가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득 그 경마를 하는 말들의 수명이 짧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짧게 2, 3년만 뛰고 은퇴하는 말들은 어디로 갈까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경마로 뛰었던 말들이 대부분 안락사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이 결국에는 아주 소수의 누군가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구나, 도구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자가 되는 두려움은 그게 가장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SNS가 유난히 발달한 문화인 것 같거든요. 그것들이 타인으로부터 나를 굉장히 많이 비교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 청소년기나 어떤 젊은 층에서 문화의 약자성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문화에서 뒤처지거나 내가 뭔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리고 유행하는 소비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갖지 못하거나 라는 그런 박탈감에 대한 문화 박탈감이 요즘에는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이 사회의 어떤 약자성인 것 같고, 저도 여전히 잘 살다가도 타인과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를 남들과 비교하는 게 그냥 인간의 본성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아예 없애는 거는, 그렇지만 나는 이 어려운 거를 그래도 느리지만 해보겠다 해서 내 하루와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창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 여성 작가님들에 대한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혜란 작가님이나 정세랑 작가님, 구병모 작가님, 그리고 한강 작가님 같은 그 당대 여성 작가님들의 글들을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그들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도 꾸준히 글을 써도 되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SF라는 장르 자체가 여성이 무언가를 꿈꾸고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장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서의 어떤 여성을 아직까지 억압하는 그런 유리천장도 존재하고 차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성이 앞으로 뚫고 나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쾌감을 느끼긴 조금 어려운데, SF에서는 어쨌거나 미래이고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고 혹은 그 세상을 여성이 혁명으로서 바꾸는 게 가능한 무대인 거예요. 그게 통쾌감을 주는 어떤 하나의 가장 큰 장르적인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 SF를 쓸 때 느껴지는 그 장르의 재미를 여성 독자들이 같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한국 안에서의 SF의 풀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작가 활동을 시작하고 독자들의 리뷰를 본 이후부터 더 겁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소설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답에 맞춰서 소설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독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결국에는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내가 즐겁게 쓰면은 누군가는 즐겁게 읽을 것이고 저는 항상 근데 그런 리뷰 볼 때는 그냥 그럼 다른 거 읽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저의 재능은 제 존재를 궁금해하는, 인간들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게 왜냐하면 저를 구속하는 어떤 답답함을 느끼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왜 태어났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세상. 근데 글쓰기라는 것 자체는 그 세상이 탄생한 이유와 그 인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개개인마다 본인의 몸에 깃든 그 삶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단단한 씨앗 같은 느낌? 어떤 글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그 몸이 느낀 삶의 역사가 새어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일단 부모님이랑 언니 이름을 한 글자씩 따와서 필명을 지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원래 이름이 주변에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되게 많았어 갖고 소설가가 되면은 좀 특이한 소설가 같은 이름을 짓고 싶다라는 욕망이 원래 있었고 저는 가족들한테 진 어떤 마음의 빚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고 창작 과정에서 언제나 가족이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러면 가족들 이름에서 한 글자씩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필명을 짓게 되었고 여기 새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엄마 이름의 란자를 한국에서 이렇게 결혼할 때 우리 결혼 반지 여기 끼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좀 이렇게 약한 부위를 강하게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썼어요. 그냥 되게 마음이 힘들 때 자주 만지면서 저는 어쨌든 엄마가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 어떤 태어나게 한. 나는 누군가의 완벽한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저를 좀 다독이는 편이에요. 어머니를 꾸준히 이제 거의 12년, 10년 넘게 볼 때에는 제일 큰 변화는 존재는 언젠간 죽는다라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언젠간 누군가는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에 대한 어떤 시선으로 요즘에도 어머니 간병을 이제 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옆에서 계속 보호해 주시는 요양사 선생님이 계시기는 하고요.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주말마다 이제 꼭 보러 가고 그거 외에는 하루에는 오전 시간에 이제 꼭 소설을 쓰는 그 상이나 신간 이런 것보다 엄마 나 얼마 벌었어요 라는 얘기를 가장 좋아하세요.